안녕하세요. 영어 고민해봅시다의 감독영어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대학생 편 2부입니다. 저번 1부에 거쳐서 두 번째 이야기.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사실은 할 얘기도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2편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학연수 가실 때 1순위 고려사항을 뭘로 두시나요? 어학연수 가면은 제일 가장 큰 건 예산이죠. 예산에 따라서 어학연수 기간도 결정될 것이고 어학연수 국가, 도시, 학원 이런 모든 게 결정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1순위가 제가 생각하는 어학연수 1순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학원 밖에서 할 일과 학원에서 할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4시간 중에 학원에서 몇 시간을 보낼까요? 보통 어학연수를 가서 학원에서 풀타임으로 끊으면 하루 시간으로 따지면 5시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4클래스죠. 4클래스에서 보통 한 클래스가 한 1시간 20분 정도. 그래서 2클래스 하면 2시간 반 되고 그 다음에 또 2클래스 하면 2시간 반에서 5시간이 되는데 오전에 2시간 2클래스 듣고 점심 먹고 또 2클래스 듣고 집에 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니에요. 보통 다 4-5시간이 끝납니다. 5시간 정도로 끝나는데 그러면 24시간 중에 5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면 나머지 시간은 어디서 보내나요? 학원 밖에서 보내죠.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홈스테이입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갈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학원이 아니라 홈스테이예요. 그리고 학원 밖에, 홈스테이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밖에서 하는 것들, 이것들을 내가 도대체 뭘 하면서 어학연수를 보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어학연수를 가서 그 지역에서 학원 밖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홈스테이에서 지낼 것인가 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홈스테이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꼭 1편,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1편, 대학생 1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고요. 그 다음에는 홈스테이와 학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 학원 안 가는 날 뭐 할 거냐, 이런 크리스마스 연휴 껴서 가시는 분들 굉장히 우울해요. 한 2주 동안 시내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방황하다가 2주 끝나요. 여행 가려니까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여행 가려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죠. 밖에 나가보니까 죄다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가족들끼리 보내지 학원 학생들은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어학연수 1순위 고려사항은 학원 밖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 안에서도 뭘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원 모범생이 영어 공부 잘한다, 영어 잘할 거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학원 모범생이 영어 잘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학원에서는요, 외국인 친구 만나는 장소가 제일 크고요. 그게 학원을 다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에 가든 호주에 가든 어디를 가든 원어민들하고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에요. 불가능한 꿈이죠. 꿈, 희망사항. 절대로 원어민들하고 친구 되기 힘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론 특별한 경우를 만드는 것도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버리세요. 원어민하고 친구가 돼서 주말에 놀러를 가겠다, 여행을 가겠다, 버리십시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결국 어학연수를 가서 만나는 외국인 친구들이란 학원에 영어 배우러 온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본 학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학생들도 좀 있는데 중국 학생들하고는 생활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가 낄 수가 없습니다.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사람들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 본토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차 끌고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하고 친구가 됐다, 봉잡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은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공간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생활의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학원을 다지 않으면요, 특히나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가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보면 리듬이 잘 깨질 분들 많아요. 특히 학원을 안 나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굳이 다녀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원을 갔다가 안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 비자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출석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비자가 거부될 수 있어요. 통보가 됩니다. 80%인가 그 출석률을 채우지 않으면
비자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원을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워킹 할리데이로 가서 이제 그냥 관광 비자로 학원을 끊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하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진짜 몇 주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뒤로 생활 무너집니다. 예, 아침에 못 일어나고요. 저녁에 조금 이제 필 받아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망가집니다, 생활.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두 번째 이유는 리듬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최소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을 간다. 학원에서 도장 찍고 온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가 학원 밖에서는 뭘 하나 도대체. 홈스테이는 중요한 거니까 뭐 딴 얘기로 하고요. 홈스테이를 제외한 학원과 홈스테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뭘 하나. 제발 도서관에서 토익 단어 외우지 마세요. 예. 간혹 봅니다. 그 어학연수 가셔서도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요. 토익 정말 급하시면 학원에서 강의 들으면 됩니다. 쪽집기 강의. 예. 이번 토익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강의 들으시면 돼요. 굳이 그 어학연수까지 가서 토익 단어장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제일 좀 뭐랄까 안타까운 경우죠. 예. 어학연수 와서 토익 단어 외우시는 분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세요. 예. 한국 도서관 생각하시고 도서관에 가서 그 공부하지 마시고요. 학원 숙제하지 마시고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리십시오. 우리나라 도서관과 달리 책이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이 빨리 영어를 배워서 주류 문화에 합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들도 그런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도 뭐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모국어를 영어로 쓰지 않는 이민자들을 위한 코너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어로 된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너를 가서 보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찾았을 때 굉장히 도움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10대들을 위해서 쓰여진 영어 소설들 아니면 이제 만화책들 같은 거 굉장히 영어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는 책을 빌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학원 밖에서 할 일 중에 짐 다니기. 우리는 헬스장이라고 그러죠. 뭐 YMCA 이런 데서 운영하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다니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체육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뭐랄까 심심하거든요. 그 트레드밀, 우리는 이제 러닝머신이라고 하는데 트레드밀 이렇게 멍 때리면서 한 30분 뛰어보십시오. 정말 지겹습니다. 그리고 또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숫자 세다가 까먹죠.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내가 몇 번 들었더라? 뭐 까먹고 그럽니다. 정말 심심해요. 그래서 거기 가시는 분들 물론 운동을 하시러 가겠지만 가서 친구들 사귀기 굉장히 쉽습니다. 같이 운동하러 왔으니까 뭐 어려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트레이너들 보면 인사하시고요. 꼬박꼬박 잘하시고요. 웃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 있으면 눈웃음 몇 번 치다가 그러면은 뭐 맥주 한잔 할래? 밖에 나가서 그러면 친구 됩니다. 예, 그런 방법도 좋아요. 그 다음에 도서관과 이제 체육관 다니기, 짐 다니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유학원 꼭 빼놓지 않고 가봐야 되는 게 한국인 유학원입니다. 이 유학원에서 뭘 할 거냐면 정보 수집이에요. 네. 한 번씩 가셔서 홈스테이가 좋은 게 뭐가 나왔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유학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1대1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수업이 아니고 1대 튜터죠. 1대1 튜터를 유학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1대1 튜터를 잘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원어민들 중에도 뭐 말은 대학교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말 배우고 싶은 외국인이 뭐 한국 사람 아무나 붙잡고 뭐 저랑 한국어 수업 좀 해주실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좀 이상한 사람이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다 잘하는 원어민이긴 하지만 한국어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원어민이라고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영어를 잘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튜터를 만나는 방법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유학원을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원에 등록된 튜터들은 평판이 나쁘면 잘립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학원에서 좋은 홈스테이도 고를 수도 있고요. 또 1대1 튜터,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들 같은 분은 밖에서 뭐 커피숍에서 만나서 1대1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학원 안에서 조그만 카페처럼 만들어서 1대1 수업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김밥 먹으러 자주 갔어요. 네, 유학원에서 파는 김밥 쌉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그 음식이 비싸잖아요. 근데 김밥도 그냥 그 한국인 식당에 가서 먹는 김밥은 굉장히 비싼데, 유학원에서 만드는 김밥이 싸요. 네, 뭐 1불, 한 줄에 1불 50센트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원입니다. 공원. 어학연수를 고를 때 어학연수를 어디로 갈까라고 할 때 국가를 많이 선택하고, 돈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국가를 많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도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워낙 도시들이 공원이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뭐 그렇긴 하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어떤 얘기냐면, 의외로 다운타운에 가면, 시내라고 말하는 다운타운에 가면 원어민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다운타운에 가는 사람들은 뭐 쇼핑을 하거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원에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사이즈가 워낙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놀러 오시면 그냥 날씨 좋으면 햇볕 쬐러 나오시는 노인분들 많으세요. 그 노인분들하고 이제 자주 눈 마주치면 또 친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해서 꼭 영어권 국가에서 사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개념이 없어져요. 예. 한국 같으면 뭐 한두 살 차이 가지고 형님, 동생 되고 뭐 선후배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한 20살 많은 사람도 그냥 버디버디 되는 거예요. 펍에서 만나면 술 친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좀 그냥 시간 보내시는 분들,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시간 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밖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튜터인데요. 학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타임으로 끊는 건 제 생각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풀타임으로 들으면 보통 5시간 수업을 듣는데, 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학원 수업 시간에 최소한 학원 시간만큼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숙제 예습 복습하고 단어 찾고 이런 걸 하면, 단어 정리하면서 5시간 수업을 들으면 최소한 5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5시간, 학원 5시간, 학원 밖에서 예습 복습한다고 5시간, 1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꼬박 정말 초인 같은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네, 초인 같은 의지력이 필요한데, 뭐 인정을 하자고요. 세상에 초인 같은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그런 초인 같은 의지력을 낼 수가 없어요. 작심삼일 3일마다 작심삼일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은 무조건 파트타임으로 끊기를 권합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굉장히 만만해요. 한 2시간 들으면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공부할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럼 2시간 반 수업 듣고 2시간 반 공부하고 나서도 남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튜터를 하시길 정말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이 궁하진 않았어요.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하고 그 월급을 모아서 이제 어학연수를 갔는데 돈이 궁하진 않았어요. 근데 학원을 파트타임으로 끊었던 이유는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예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도저히 나지가 않는 거예요. 학원에서 5시간 수업 듣고 도서관 가고 이제 그 하숙집에서 홈스테이에서 그 숙제하고 예습 복습하고 공부하면, 이런 뭐 체육관 다니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하숙집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안 나요. 이게 내가 이건 뭐 하는 짓이지? 영어 배우러 와서 학원 숙제하고 있네?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다니고 파트타임으로 바꿔버렸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튜터는 한 1시간에 한 20불에서 한 25불 정도 들 겁니다. 그런데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꼭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원 수업에 비해서는 작지만 학원에서는 그룹 수업이잖아요. 한 10명, 15명씩 하는 그룹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1대1 튜터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원 밖에서는 뭘 하나?
도서관에서 토익 공부하지 마시고요. 도서관에서 책 빌리시고요. 뭐 짐 이런 거 수영장이나 아니면 체육관 다니면서 운동하시고요. 그다음에 유학원 자주 가시고 공원 가시고 1대1 투터 하십시오.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학원에서는 뭘 하나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룹 수업이죠. 한 10명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칠판에다 막 씁니다. 아침에 와서 오늘은 이런 표현을 해볼 겁니다. 쭉 씁니다. 그러면 설명을 막 하고요. 뭐 이건 무슨 표현이야 하고, 학원에서 10명 수업을 듣는 학생이 10명이면 1번부터 10번까지 쭉 돌아오면서 한 번씩 말을 시킵니다. 그러면 뭐 공부를 좀 해온 학생들은, 예습복습 좀 해온 학생들은 또박또박 말하지만, 그거 안 된 학생들은 어물어물거리고 있죠. 그러면 내 순서 올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뭐 한 5분씩 이렇게도 걸린단 말이에요. 몇 번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느냐? 아니죠. 그냥 머릿속으로 영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지. 머릿속으로 영작하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내 차례가 오면 답변하고, 답변 끝나고 나면 끝났다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한 두세 바퀴 돌고 나면 한 수업 끝납니다. 그리고요, 또 학원 선생님들이 또 자기 혼자 질문하면 그 노는 학생들이, 멍 때리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조별로 뭘 시켜요. 가뜩이나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들끼리 묶어놓고 두세 명씩 묶어놓고 너네들끼리 얘기해봐 그럽니다. 참 웃깁니다. 예. 뭐 서로 막 다 틀려가면서 뭐 억지로 얘기하는데, 그거 듣고 있으면 자기도 어떤 때는 좀 웃음 날, 자기가 얘기하면서 웃음 날 때도 있어요. 네. 그거 한 4번 돌고 나면 하루 끝나죠. 네. 그리고 또 도서관 가서 또 단어 외워야죠. 오늘 나왔던 단어. 그 다음에 내일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면서 영작을 막 합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터 돌려가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뿌듯하게 내일 질문 답변 다 준비했다. 그리고 학원 가서 답변하고 또 돌아오죠. 그건 몇 개월씩 반복해도 실력 안 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 학원 다닐 때 굉장히 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우연히 학원에서 제 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자였는데 저보고도 영어를 쓰는 거예요. 학원에서. 자기는 영어 배우러 왔다고 한국말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영어도 잘하기도 했고, 그래서 너 어떻게 영어 했니? 이렇게 막 얘기를 물어봤더니, 자기는 학원을 처음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학원을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컨버세이션 클럽을 다닌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막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냐면, 약간 대안학원 같은 건데요. 보통 학원을 가면 수업이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풀타임을 들으면 뭐 스피킹 반, 리스닝 스피킹 반, 그다음에 그래머 반이 있고, 또 뭐 이상한 수업 2개 한 정도 섞어가지고 한 4개 클래스가 돌아가는데, 이 컨버세이션 클럽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는 학원을 가면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커리큘럼이 없고요. 또 특징 하나가 한 반에 한 3명 내지 4명밖에 안 들어가요. 소수 정예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뭘 하냐면, 강사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고 4명이 돌아가면서 답변을 하는데, 그 학생이 답변하면서 틀렸던 거, 뭐 표현이 틀렸다든지 발음이 틀렸다든지 문법적으로 틀렸다 그러면 그걸 다 메모를 해서 수업이 끝날 때 너는 말할 때 이걸 조심해, 너는 이거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줍니다. 저도 그 학원 다니면서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네이버에서 Killing Konglish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Killing Konglish라고 찾으면 스티브 캠벨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인데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우연찮게 찾아갔던 그 컨버세이션 클럽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이 스티브 캠벨이 운영하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인 와이프가 잘 틀리는 표현들 이런 거하고, 또 한국 학생들이 잘 틀린 표현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국에서 출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Killing Konglish이고요. 이 스티브 캠벨이 운영하는 학원의 스타일이 이제 컨버세이션 클럽입니다. 절대로 학원생을 한 반에 4명 이상 두지 않고,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커리큘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하면서 자주 틀리는 것들만 우선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계속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뭐 명사 말할 때 항상 관사가 빠지더라, 그다음에 복수형 써야 될 때 항상 단수형으로 쓰더라, 이런 걸 계속 지적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영어로 말할 때 그게 고쳐지고 있는 게, 그다음에 실수를 적게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버세이션 클럽하고 이제 1대1 튜터를 통해서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었는데,
일반 학원들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일단 학생 숫자가 적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학원생이 적다 보니, 한 클래스에 학생이 적다 보니까 강사가 내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영어를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너는 영어를 이렇게 쓰는데 표현을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도 바꿔봐 라는 말을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리고 스티브 캠벨이 그 운영하는 학원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교사들이, 튜터들이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한국 학생들이 뭘 잘 틀리고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굉장히 지적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두 번째 편이었는데요. 첫 번째, 어학연수 1순위 고려사항이 뭔가, 두 번째는 학원 밖에서 뭘 해야 되나, 그리고 학원에서는 뭘 해야 되나 얘기했는데, 사실 학원 안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학원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학원은 내가 어학연수 기간 동안의 어떤 패턴, 생활의 리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최소한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학원 안에서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친구들 많이 만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요. 학원에서 5시간 이상씩 너무 공부에 시간을 많이 쓰면 정말 중요한 거는 홈스테이 가족들하고 생활하는 거하고 학원 밖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건데, 그런 걸 못하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모범생이 영어를 잘한다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 자체에 대한 기대도 너무 많이 갖지 마십시오. 학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영어 느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어학연수는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거지 학원을 다니러 어학연수를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학연수 기간 동안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지역에 공원이 있는지, 체육관이 있는지, 도서관은 어디쯤에 있는지, 그런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 가족들 굉장히 중요하죠. 홈스테이 가족도 어떤 가족들인지 또 내가 알 수 있으면 최대한 알아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어학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그만두도록 할게요. 네.